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가을 회기 마지막 날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상원 하원이 한 일은 대규모 전기요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Massive Energy Bill 이렇게 불립니다. 이 법안이 거버너의 책상으로 가게 되면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이미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무슨 법안인가? 컴에드사가 1년에 약 2억 3,500만 달러의 전기요금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년에 2억 3,500만 달러니까 녹록치 않은 액수입니다. 컴에드사의 가입자들은 싫던 좋던 한 달에 약 4달러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4달러 하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안의 찬반 토론은 4달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회의 전기요금 인상안 통과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이슈들이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료 인상안이 한 2년 동안 격렬한 논란 속에 있던 이슈입니다. 이 법안에 소비자 보호 문제를 비롯해서 고용 증진, 환경 보호, 에너지 수요 공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슈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컴에드사가 2개의 핵 발전소를 일리노이 주 남부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정부가 공해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 가스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했는데 컴에드사의 입장은 이대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 고로 만일 주 정부가 이 기준을 고집하게 되면 우리는 2개의 발전소를 아주 닫아버리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회가 닫지 말아달라. 우리가 전기요금을 더 올리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 새 에너지 비를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우선 환경, 오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리노이 주의 에너지 공급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장 2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고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 또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은 에너지 효율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건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베일아웃이다, 구조 혜택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컴에드사는 일리노이주의 최고의 기업이고 최고의 이윤을 내는 기업인데 왜 소비자들이 부담이 더 늘려야 하느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하려면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 가지고 좀 투자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주 검찰청의 리사 메디건 총장은 전기료 인상 반대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의 증가는 부당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매우 논쟁적인 이슈인데 그러나 이것을 결정해야 될 정치권 언제나처럼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거버너 측에서는 정치적인 손해를 피하려고 합니다. 만일 핵발전소가 폐쇄가 되면 고용이 줄게 되고 특히 지금 민주당과의 대결로 통해서 주 예산 통과조차도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노조와의 관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고용 손실에 불안한 입장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거버너와의 대결에서 유니언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지원 세력입니다. 이 문제가 당연히 클린 에너지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오염을 이제 해소하겠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또 공화당은 아직도 석탄 산업을 보호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켄터키주 출신의 공화당 원내 총무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이 석탄 산업의 보호를 잘못하게 되면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어차피 공기 정화는 대세의 문제이고 석탄 사용은 줄어들게 돼 있고 대체 에너지는 늘려야 한다.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공기 정화 기준에 따라서 공정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악순환의 문제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드사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카메드사가 소위 에너지 에피션스 프로그램에 돈을 더 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 4억 달러. 어디에 쓰느냐? 솔라, 윈드, 그러니까 태양 또는 바람을 통한 에너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소비자들의 세탁기, 냉장고, 신형 구매 시에 보조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구입할 때 에너지 디스카운트를 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비리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금도 소비자들이 내고 에너지 전략에 따른 세탁기, 냉장고 혜택,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도 소비자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선출한 의원들 또는 주지사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의 정치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시에 우리가 뭘 좀 알고 잘 뽑아야 한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개인 대의자도 중요하지만 대의 그룹, 정당이 결국 결정을 하니까 정당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법안이 어제 다뤄졌습니다. CPS, 시카고 공립학교 은퇴연금 문제입니다. 2억 1,500만 달러의 부적금 문제인데 거버너는 거부를 하고 있고 세넷은 어제 거버너의 거부권을 또 무효화하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은 이미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1월 9일까지는 돌아오지를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시카고시의 2개의 펜션 부적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상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하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너는 비토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사실은 거버너 편입니다. 오는 1월에 의원들이 의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새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 의원들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예산 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미결인 채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거버너 여전히 자신의 개혁안을 고집하고 있고 의회 여전히 반대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 임시 예산 12월 31일 금년 말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 예산 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자, 노약자, 소셜 서비스 기관, 주립대학들이 예산 고갈 사태를 맞게 됩니다. 주의회 가을 회기 마지막 날 다룬 이슈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대기업 구조, 고용 하락, 에너지 정책, 공기오염, 우리의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시작을 해서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 극빈자 구제, 장애 문제, 노약자 지원 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권력은 우리가 뽑아서 보낸 대표자들이 갖고 있다. 이게 더 현실적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유엔의 경제봉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비난하면서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1월 30일에 강력한 생션 조치를 취하면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석탄과 동 수출을 막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당해오던 18살 난 여성이 가족들 앞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과체중으로 주변에서 오랫동안 bullying을 당해왔습니다. 이 여성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슴에 권총을 쏴서 자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트럼프 진행에게 오바마 케어 폐지 추진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8표의 민주당 표가 있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국방장관의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 장군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U.S. Central Command의 사령관을 역임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의 지나친 매파 주장을 이유로 사령관직에서 그를 직위 해제했었습니다. 미시간주 재검표가 잠정 보류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항의 때문입니다. 그린 파티의 재검표 요청은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틀 동안 보류될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 재검표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의 보좌관들이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토론회, 양측의 수석 보좌관들이 선거 4주 후 비차간의 이견으로 심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카고의 살인사건 11월 말까지 7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는 480건, 총 총격사건 3,315건, 불법 총기 압수가 8,000건, 20년 만에 최악의 기록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교육 예산의 67%가 local tax, 그리고 학교 요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주 정부 예산의 몫은 24.9%에 불과합니다. 지역 세금 부담률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상원 하원은 어제 컴에드사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한 달에 약 $4 인상입니다. 컴에드사는 새로운 인상으로 주내 2개소의 핵발전소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주지사는 의회 통과안을 인준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40도, 내일은 39도입니다. 주일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고 38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43도, 화요일 흐리고 비 40도입니다.